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자, 이제 테슬라는 1년에 딱 한 번만 운전대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모든 테슬라 운전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어요. 9월달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뭔가 미국 증시의 반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렴이 버전의 사이버 트럭이 등장했어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22%나 상승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금리라든지 유가가 최근에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원래 나스닥이 좋지 않았었어요. 자, 하지만 현재는 good is good 상황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야지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실정이 되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제 이미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으면 당연히 경기 상승으로 이어져야만 하겠죠. 자, 원래 주가란 것은 경기가 좋아야지, 그리고 뭐 내년 경기가 좋아야지 올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금리 인하가 시작된 상황에서 뜨거운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오늘 이렇게 금리도 오르고 유가도 올랐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제가 금주 가장 중요한 매크로 사항으로서 이 9월달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일단 오늘 장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테슬라는 무려 3.91%나 올랐는데 역시나 고용 수치가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비농업 고용지수죠. 이게 전월 대비 25만 4천 개 증가, 즉 25만 4천 건이나 나온 거예요. 예상치가 14만 7천 건이었는데 무려 거의 11만 건이나 이상 거의 상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2개월 월 평균 숫자가 20만 3천 건이었는데 이것보다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에요. 자, 그래프로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뭔가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발표되었던 7월 달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가 11만 4천 건이 나오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 크게 들었었죠. 9월 달에 발표되었던 8월 달 수치도 좀 안 좋았습니다. 14만 2천 건으로서. 자, 이렇게 고용이 침체되는 상황이 나오자 9월 달에 미 연준은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 정부와 미 연준에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않겠느냐. 뭔가 이상하리만치 8월달, 9월달에 발표되었던 수치가 너무 낮아요. 아무래도 9월달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 뭔가 통계 조작이 있었을 법한 그런 수치이지 않나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민주당 정부가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 때문일지라도 아무튼 비농업 고용지수가 잘 나왔어요. 어쨌든 현재 정권은 민주당 정부가 갖고 있고 이 주가지수의 지속한 상승은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국 실업률도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 최대치를 찍었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 4.1%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 고용지수가 잘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이미 지속해서 금리 인하에 돌입할 미국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돌입한 상황에서 자, 이렇게 경기마저 좋다라고 하면 자, 오히려 물가를 우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중동발 리스크가 또 크게 작용을 하면서 유가도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죠. 자, 아직까지 70불대 중반이면 그렇게 높은 유가는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화랑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덩달아 올라갈 수 있겠죠. 최근에 중국 증시도 급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활성화되면 유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미국 기준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팽창, 경제 완화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고용 상황과 경기 상황이 탄탄하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분위기가 좀 급반전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다만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 속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11월 달 50bp 금리 인하 확률이 32.6%였어요. 자, 하지만 미국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 시그널이 나오면서 11월 달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0%로 내려왔습니다. 자, 오히려 금리 동결 확률이 6.6%로 나오고 있어요. 이미 금리 인하가 시작된 마당에 금리 인하 속도는 그다지 중요해지진 않았습니다. 금리가 50bp 이나냐 25bp 이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미국 경기가 좋냐 나쁘냐라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9월달 미국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라든지 미국 증시 상황은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테슬라 자체의 펀더멘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금일 시장의 상승과 함께 3.91% 상승했습니다. 250불 이상에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주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일까지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있는데 이 공개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더 상승시킬 만한 일론 머스크의 X 포스팅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FSD will soon exceed 10,000 miles between critical interventions, which is a year of driving for most people. 자, 1년에 대부분의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10,000마일 정도 운전을 합니다. 10,000마일이면 우리나라 기준 16,000km니까. 자, 우리나라 운전자분들도 많이 하시면 2만 킬로 이상 연간 운전을 하죠. 거의 10,000km에서 2만 킬로 사이를 많이 운전을 하시는데, 자, 비슷한 것 같아요. 16,000km 정도. 근데 이제 FSD가 중요한 개입 사이에, 인터벤션은 개입이란 뜻이죠. 이 크리티컬한 인터벤션 사이에 그 마일 수가 10,000마일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exceed는 초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 10,000마일마다, 매 16,000km마다 한 번 정도의 운전자 개입이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바꿔 생각해보면 1년에 딱 한 번만 운전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차가 스스로 심부름을 하고요.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이분은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있죠. 어디에 주차하는지 몰라요. Remind me where I parked my car. You parked in spot 2304. 자, 테슬라 차량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요. 자, 마크 주커버그와 테슬라의 차이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마크 주커버그는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글라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Meta, 바로 이거죠. remind me where I parked my car. Remind me where my park. 자, 그러니까 내 차를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알려달라고 말을 하니까 어디에 주차했는지 그 주차장 번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는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자신의 위치까지 차를 호출을 하면 돼요. 직접 찾아오죠.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거진 포춘지에서도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기사로 내놓고 있어요. 테슬라 운전자들이 이제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고도 1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년 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라는 건 거의 이제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FSD가 버전 12가 나오면서 그 데이터 축적 추이가 굉장히 가팔라졌어요. 벌써 15억 마일을 넘긴 상황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되니까 자, 이렇게 안전한 자율주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도 게리 블랙은 This is a significant achievement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에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만 마일을 넘겼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다라고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보택시 공개 행사 때 테슬라 투자자들은 향후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 Unsupervised FSD가 되겠죠. 감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출시할 수 있을지 이것을 확인코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향후 1년 이내에 FSD가 Supervised에서 Unsupervised로 바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주행 개입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향후에 나중에 FSD와 관련된 수익을 손익계산서 상에서 별도로 나열하겠습니다라는 말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제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아무튼 이번 로보택시 행사 어제 말씀드렸듯이 총 3대의 차량이 공개될 수 있다라고 했죠. 로보택시는 당연히 나와야 되고 로보밴 그리고 취펄카 바로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드스터의 확정된 그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에 더불어서 뭔가 맥도날드와 협업을 하는 그런 쇼도 펼쳐질 수 있겠다. 테슬라 차량 내부에서 맥도날드를 직접 주문한다라든지 아니면 로보택시가 맥도날드 이 햄버거 세트를 딜리버리 해준다라든지 뭐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는 시그널이 나온 만큼 역시나 10월 10일까지 테슬라 주가는 좀 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FSD의 4년 전과 4년 후의 지금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테슬라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있어서 앞서가자 뭐 후발 주자들이라고 할까요? 웨이모는 뭐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테슬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자, 아직도 라이다와 센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특히 웨이모와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와 바로 제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웨이모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 수가 없어요. 즉 대량으로 로보택시를 보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와 관련된 파트너가 필요한데 전에 뭐 제규어를 쓰기도 했는데 이제는 현대차와 협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웨이모와 현대차 간의 신규 파트너십이 발표가 되었는데 현대차 역시도 필요한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테슬라 FSD를 라이센스해서 현대차와 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매출은 대부분 B2C인 상황입니다. 일반 개인 오너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수익이 80%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대차와 협업을 하게 되면 B2B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예요. 자, 하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테슬라와 협업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와 협업하는 순간 껍데기 업체로 전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테슬라의 제품들로 가득 차고 그 디자인만 그리고 브랜드만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웨이모는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대차에게 있어서 더 교섭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게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 테슬라와 웨이모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모와 같은 경우는 라이다와 같은 비싼 장비도 필요하고요. 고화질 지도도 필요하고 어떤 한정된 구역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정된 지오펜스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FSD와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어디에서나 이용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도 FSD는 작동을 합니다. 엔드투엔드 AI 방식, 비전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점을 테슬라 AI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요. 이런 결정적인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더 알려드리자면 자, 어저께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중대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79,990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최근 10만 불 이상짜리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만 팔렸어요. 하지만 이제 8만 불대 이하인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의 저렴이 버전이 판매를 시작하기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 휠 드라이브가 74,490불로 나와 있는데 5년 동안 가스 세이빙 5,500불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뭐 79,990불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더 저렴한 버전의 사이버 트럭의 주문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는 달리 말하면 저렴한 버전의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10월 2일에 발표되었던 인도량 중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 아더 모델스의 판매량이었죠. 22,900대가 판매가 되었는데 대부분 사이버 트럭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숫자가 아쉬웠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 즉 저렴한 버전의 사이버 트럭이 생산이 되어서 더 많이 판매가 되면 이 숫자가 올라가겠죠. 자, 아무튼 저렴한 버전의 사이버 트럭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전격적으로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이 더욱더 가속화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이 받쳐주니까 가격을 낮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의견에 따르면 3분기 그러니까 7월 달부터 9월 29일까지 아마 사이버 트럭은 14,613대 정도가 생산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22,900대 중에 15,000대 정도가 사이버 트럭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램프업이 매 분기마다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저렴한 버전까지 나온다라니까 뭐 분기당 2만 대 이상은 거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트럭의 램프업이 잘 진행이 되자 가장 강력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리비안 R1T 트럭의 판매량이 급감한 거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가운데 손가락만 툭 튀어나온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이버트럭 출시에 따라서 리비안이 한 방 먹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버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리비안의 판매량의 성장은 정말 요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트럭의 경쟁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도표를 보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테슬라 코리아가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즉 4분기 동안 모델 Y에 0% 할부 금리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시기를 보니까 4분기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뭔가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바로 이것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 3는 뭐 없고 모델 Y에만 거의 한정되어 있는 프로모션인데요. 즉 모델 Y의 연식 변경을 반영한 그런 할부금리 정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분기에 한정돼서 진행한다는 건 4분기에 최대한 밀어내기식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모델 Y 렌더링은 거의 확정적인 모델 Y 주니퍼, 모델 Y 리프레시 모델이 되겠죠. 이 모델은 거의 확정적인 렌더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2025년 1월 달에 출시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도 이 4분기에만 모델 Y 0% 할부 금리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그동안 최대한 이 모델 Y 현재 모델의 재고를 떨궈내겠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되면 정말 2025년형 신규 모델 Y 리프레시를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나 내년이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23일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이번에 인도량도 그렇고 ESS 메가팩 실적도 전분기 대비 좀 낮아진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커다란 실적 상승은 우리가 기대해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도 그렇고 EPS에서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월 말 테슬라 주가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어떠한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숫자상으로는 좀 우려가 되는 요인입니다. 다만 테슬라는 최근에 이렇게 추세 반전을 보여주었고 이번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 10월 말에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좀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투자의 대가들도 실수를 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은 역시나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가 급등하기 전에 자,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언니 돈나무 누나 역시 자, 이렇게 안 좋을 때 팔았었어요. 이런 대가들도 이렇게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나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추세에 올라타면서 주가가 이렇게 약할 때마다 모아가는 투자, 오랫동안 이어가는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